이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점 P의 좌표를 구하려면 시작점이 여기 1이에요. 1에서부터 이 길이만큼 덧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점 P의 좌표는 1보다 선분 AP만큼 큰 숫자가 되니까 선분 AP 길이를 덧셈하시면 돼요. 근데 이 AP와 같은 길이가 여기거든요. 같은 길이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원래 얘는 이제 빈칸이 더 그려져야 되겠죠. 여기 한 칸, 세 칸짜리예요. 이렇게 한 칸, 세 칸. 여기 높이가 세 칸, 여기 한 칸. 색깔 좀 달리해볼까요? 여기 세 칸, 여기 한 칸. 그럼 여기 다시 세 칸, 한 칸.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세 칸, 한 칸. 이렇게 그려져야 되고, 다시 세 칸, 한 칸.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려져 있는 바깥쪽에 있는 한 변 길이가 지금 얼마짜리죠? 이게? 4짜리죠? 한 변 길이 4짜리인 정사각형에서 여기는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여기 넓이 4개 넓이를 빼시면 4배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 넓이 16에서 이 넓이가 얼마냐면 한 변 길이 1, 한 변 길이 3짜리 넓이니까 2분의 3이죠. 2분의 3이 4개 있으니까 얼마예요? 6인가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가 10이 되므로 이 한 변 길이는 루트 10이 되겠죠. 이 변을 똑같은 정사각형이라 이 변을 x라고 두고, 그럼 이 변을 x라고 둔다면 x를 제곱해서 10이 나왔으므로 따라서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 단 x는 양수이므로 루트 10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던 문제죠. 선분 AP의 길이가 루트 10이 나왔으므로 이 변의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10이라는 무리수를 수직선에 찍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지금 현재 교과에서는 정석적인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좀 다른 풀이는 이런 풀이가 있다고 그랬죠. 어차피 이 길이만 알면 돼요. 이 길이와 이 길이가 서로 같고 점 P의 좌표는 1에서 AP 길이만큼 덧셈된 거니까 1 플러스 선분 AP가 되고 AP의 길이는 AC의 길이로 대체하면 되고, 여기 있는 삼각형, 직각삼각형을 여기다 그려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린 이 길이를 알고 싶은 거죠. 이 길이. 근데 이 길이가 1, 이 길이가 3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 저번에 배웠던 피타고라 정리를 사용해 보니까 x제곱은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과 같다라는, 지금 교과는 아니지만 잠깐 간단하게 배웠었죠. 이게 10이에요. 그러니까 제곱해 10이 되는 x 양의 제곱근 값이니까 1 플러스 루트 10. 그래서 점 P의 좌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다른 방식으로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문제였던 거고요. 네. 자, 이제는 그럼 이쪽으로 합시다. 제곱근의 곱셈과 나눗셈. 그리고 오늘은 여러분한테 좀 슬픈 소식. 오늘 수업 후에 원래 한 짧으면 한 3-40분 여러분 이제 문제 푸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고등학생들 좀 있다가 무슨 급한 보강이 잡혀서 물론 여러분이랑 미리 약속한 게 있긴 있는데 오늘 아니면 시간표가 오늘 아니면 다음 주 내내 이 수업을 보강을 못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랑 상의 없이, 미안합니다, 상의 없이 일단 보강 시간을 잡았어요, 어제. 그래서 좀 이따 그 친구들이 7시 한 20-30분 되면 이제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20분 정도 공부하다가 가도 되는데 20분 하겠다고 저 잡는 것도 좀 그렇고 해서 일단 오늘은, 또 내일 또 오전에 또 바로 수업이 있으니까 오늘은 끝나고 난 다음에 저번에 드렸던 가져가셨던 프린트 있죠, 그것만 제출하시고, 한 장짜리 그것만 제출하시고 집에는 바로 오늘은 기가하는 걸로 합시다. 네. 자, 보세요. 네. 네? 몰라서 못한 거는 일단 놔두세요. 채점해서 그거는 다시 수업 시간이라든지 개별적으로라도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또 둘이 손잡고 또 왜 야, 하지마, 남자들끼리 왜 자꾸 손을 잡냐고, 엄마. 하지 말라고. 자, 보세요. 자, 제곱근의 곱셈. 근호원의 수끼리, 근호 밖의 수끼리 서로 곱한다. 근데 이거는 연산을 따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원리적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계산법을 익힌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얼마죠? 그렇죠. 그럼 루트 2 곱하기 루트 3 하면 얼마일까요?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알고 있는 숫자들의 곱셈에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전혀 어려울 게 없더라.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루트 4 나누기 루트 2, 루트 4 나누기 2, 루트 2 이렇다는 뜻이에요. 혹은 나눗셈 같은 거는 분수로 표현이 되죠. 루트 2분의 루트 4. 근데 루트 두 개 위아래 따로 있으면 그냥 하나로 모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약분하면 루트 2 이런 방식으로 가겠다라는 거지. 책에 나온 내용이 일반화된 내용은 이겁니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루트 하나로 모은 다음에 A 곱하기 B로 해도 되고, 이건 양방향이에요. 붙여도 되고 필요하면 떨어뜨려도 됩니다. 찢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나눗셈도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나눗셈을 붙여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해도 되고, 아니면 찢어서 가거나 분수 형태일 때도 분모 분자를 나누어서 가셔도 됩니다. 붙여도 되고 찢어도 되고 그런 내용이에요. 그거는 그냥 붙이기만 합니다. 좋은 질문인데 2 곱하기 루트 3 그럼 얘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겠죠? 이거는 같이 루트 있을 때 하는 짓이고, 이거는 마치 이런 느낌과 비슷해요. 2 곱하기 x 그럼 줄여서 2x 이렇게 하죠? 비슷합니다. 2 루트 3 이렇게 합니다. 그럼 유리수와 무리수가 붙어서 아무것도 가운데에 표현되어 있는 기호가 없으면 곱셈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근데 자연수까지 붙어 있는 상태 여기도 있긴 있네요. 이런 거 계산하시고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나눗셈하고 루트는 루트끼리 나눗셈 하는 겁니다. 분수 형태로 2 루트 5분의 6 루트 10 이렇게 약분되겠죠? 3 남아요. 그럼 3 곱하기 루트 한 다음에 5분의 10 약분하면 3 곱하기 루트 2 줄여서 3 루트 2 하다 보니까 이런 느낌이네. 6 나누기 2는 3이고 루트에서 루트를 나누면 루트가 찌워진 상태로 10 나누기 5는 2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구나 라고 가볍게 연산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뭐 크게 어렵거나 무거운 계산법은 아니니까 그냥 상식선에서 잘 빠짐없이 규칙에 맞도록 쓰기만 하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자, 이제 근호가 있는 식의 변형, 여기는 앞으로 이제 자주 써야 될 그런 연산법인데, 좀 전에 이제 우리가 곱셈이나 나눗셈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게 됐었죠. 선생님 이게 2 곱하기 3이 있으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은 쪼갤 수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루트 4 곱하기 3 이렇게 쪼갤 수 있다는 얘기네. 근데 쪼개놓고 나서 보니까 루트 4는 2의 제곱 루트 지워지고 2가 바깥으로 나오죠. 자연수니까 그냥 양수라 그냥 쓰셔도 됩니다. 2 곱하기 루트 3 답은 2 루트 3.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얘가 루트 12였겠죠. 그치? 근데 루트 12로 쓰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이라도 정수 형태나 유리수 형태로 써져 있는 게 더 우리가 보기에는 판단하기도 그렇고 계산하기도 그렇고 편하기 때문에 앞으로 루트 12가 나오면 이렇게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숫자는 바꾸고 어떤 숫자는 바꾸지 않는 겁니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끄집어내서 루트가 없이 표현해야 되고 기침을 녹화했네요. 오늘 여러 가지 녹화하는구나. 기침도 녹화하고 남자끼리 손잡지 말아서 녹화하고. 네. 아주 오늘 뭐 동영상 개판이다 아주. 네.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것들은 끄집어내야 됩니까? 그러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루트 4를 보통 우리가 루트 4로 쓰지 않고 루트 2의 제곱 뭐라 쓰죠? 2라 쓰죠. 루트 25 루트 5의 제곱 제곱 루트 지워지고 안에 있는 5가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거 양수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쓰듯이 루트 안에 만약 제곱수만 있다면 루트를 벗고 나올 수 있는 애들은 다 나오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 안에 갑갑하게 사는 것보다는 자유를 만끽하라. 바깥으로 내보내주는 거예요. 니네들 이렇게 답답하게 이 강의실에 이렇게 두니까 뭐 툭하면 뭐 선생님 언제 쉬어요? 뭐 이런 소리 하잖아. 근데 바깥에 나오면 너무 좋잖아요. 나가서 막 바깥에 나와서
친구들이랑 막 얘기도 하고 남자끼리 손도 잡고 길거리 다니는 애들 삥도 뜯고 그렇게 자유롭게 살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루트 안에 있으면 답답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바깥에 내보낼 수 있는 애들은 내보내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숫자는 어느 숫자들은 이게 변형이 되고 어느 숫자들은 변형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거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근데 느낌상 그냥 자주 쓰는 숫자들이 있어. 그건 아예 자주 쓰다 보면 내가 외우라 말 안 해도 여러분이 알아서 외워질 겁니다. 워낙 자주 나오니까. 근데 보통 소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숫자는 소인수분해도 별게 없을 때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루트 30 같은 거. 왠지 루트 30이면 짝수인데다가 이 안에 혹시 왠지 제곱이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얘 소인수분해 보면 별거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별거 없어요. 근데 오히려 뭐 이런 것들이죠. 루트 27. 홀수야. 에이, 이게 뭐 제곱수가 있겠어 했는데 이걸 소인수분해 하다 보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거 3의 세제곱인데 루트는 세제곱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제곱을 좋아하기 때문에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 이렇게 쓴 다음에 이걸 찢는 거예요.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3 제곱 루트 지워지고 3이 바깥으로 나오고 붙였으니까 3루트 3. 실제로 뭔가 변형이 일어날 것 같은 숫자는 변형이 안 일어나고 변형이 안 일어날 것 같은 변형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자주 풀다 보면 저절로 어떤 값들은 외우게 되실 테고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인수분해를 통해서 제곱수를 끌어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것들 루트 48 일단 짝수인데 숫자가 꽤 크죠? 그러면 웬만하면 제곱수를 끼고 있을 거라고 예상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럼 48을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이것도 소인수분해 다 할 필요 없어. 소인수분해 했더니 막 2, 24, 2, 12, 2, 6, 2, 3 이것도 나쁘지 않지? 나쁘진 않아. 근데 잘 보면 우리는 같은 숫자가 두 번 반복적으로 곱해지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럼 2가 4번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짝지어서 같은 숫자가 두 번? 결론은 4가 두 번 곱해져 있구나. 이런 느낌인 거죠. 4의 제곱 곱하기 3. 소인수분의 느낌보다는 제곱수가 나올 수 있도록 꼴을 만들고 찢으면 루트 4의 제곱 곱하기 루트 3이 되고 제곱 루트 지어지고 4가 바깥으로 나오면서 이렇게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나요? 다른 거 하나? 루트 24 루트 24는 4 곱하기 6 4는 2의 제곱 따라서 얘는 2 루트 6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분수도 마찬가지예요. 루트 4분의 5 이렇게 나오면 근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게 유리한 겁니다. 찢어놓고 나서 보니까 루트 4는 2로 바뀌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곱셈이나 나눗셈 어딘가에 제곱을 끼고 있으면 그 제곱은 바깥으로 빼주는 게 유리하다. 그래서 뭐 이런 거 하나 해볼까요? 이거는 뭐 어떻게 계산하는지 뭐 물론 차이는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아예 선생님 뭐 이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모아서 루트 나누기 루트 곱하기 루트니까 그냥 루트 하나에다가 저 수를 다 그냥 안에다 때려 넣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때려 넣고 한꺼번에 계산하는 거죠. 9분의 15 곱하기 5분의 36 곱하기 6 약분 이렇게 하면 여기 4가 남고 약분 여기 이제 3이 남죠. 근데 이걸 다 곱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어떤 친구는 다 곱하는 친구도 있겠죠. 루트 72 72는 36 곱하기 2니까 6의 제곱 곱하기 2 정답은 6루트 2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친구는 하다 보면 남아있는 게 어차피 이게 제곱수를 찾는 거잖아. 3 곱하기 4 곱하기 6인데 3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6으로 보면 이게 6이 두 번 곱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 6, 얘 6 제곱되는 걸 바깥으로 나오면 루트를 벗고 나오고 얘는 제곱이 안 돼 있으니까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선생님 이랬다 저랬다 설명하시면 제가 헷갈립니다 라는 건데 정석적 풀이는 그냥 연산하신 다음에 한꺼번에 다 모으세요. 이게 원래 정석적이에요. 모은 다음에 얘를 소인수분해를 하든지 어떤 제곱수의 성질에 따라서 쪼개보다 보니까 이 숫자가 루트 6의 제곱 곱하기 2라는 걸 알게 되고 얘를 6루트 2 이게 정석적인 풀이일 수도 있는데
연산이라는 게 정석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나는 이게 더 편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 6 나누기 1을 어떤 사람은 그냥 3이라고 바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역수로 취하는 게 난 더 편하다고 판단하는 사람도 있잖아. 어느 게 맞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본인이 판단하기 쉬운 계산법을 찾아가시면 되는 거라. 이번에 이 밑에 있는 문제는 반대로 루트를 씌우라는 겁니다. 이 문제들은 다음을 루트 A 또는 마이너스 루트 A 꼴로 바꾸시오 라고 되는데 뭐 하라는 얘기냐면 전체를 루트 씌워서 제 바깥에 2가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일 단순한 편인데 상황상 어떤 경우는 계산을 하려면 바깥에 두는 것보다 안에 두는 게 더 유리할 때도 있으니까 뺄 수도 있으면 넣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2하고 루트 7 사이에는 곱셈이 생략되어 있죠. 근데 얘는 루트가 있고 얘는 루트가 없잖아. 그럼 계산이 잘 안 되니까 얘를 루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2에다 루트를 만들려면 루트 씌우면서 여기다 뭐 붙여야 되죠? 제곱을 붙여야 됩니다. 원래 루트를 벗고 나올 때 제곱과 루트가 없어지면서 2가 나왔으니 반대 루트 씌울 때는 옆에다 2를 붙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 말 이해되겠어요? 네모 루트 씌우려면 네모의 제곱 이렇게. 세모 루트 씌우려면 세모의 제곱. 마이너스 별 마이너스 루트 씌운 다음에 별의 제곱 이렇게 하게 된다는 얘기죠. 아셨어요? 그런 느낌으로 얘는 이렇게 될 테고요. 그래서 얘는 루트 4 곱하기 루트 7이니까 루트 28 이렇게 쓸 수 있게 하나의 루트로 표현하면 저렇게 쓸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원래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갖고 있는 겁니다. 부호 자체가 마이너스예요. 얘는 루트 5의 제곱 곱하기 루트 2니까 마이너스 루트 25 곱하기 2가 돼서 마이너스 루트 50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분수에 루트를 끼울 때는 마이너스 써주시고 이게 루트 7의 제곱분의 루트 21이 돼서 마이너스 루트 49분의 루트 21 마이너스 루트 49분의 21 근데 이건 약분이라는 게 되잖아. 이건 7로 약분이 돼요.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약분을 하는 게 나으니까 7분의 3 이렇게 써주는 게 더 좋은 답입니다. 자, 오늘 여기 유리화까지 설명드릴게요. 나머지는 내일 설명하고. 자, 분모의 유리화라는 거 잘 들으세요. 네. 보통 우리가 뭐뭐화라는 걸 언제 쓰는 단어죠? 무엇인가가 이렇게 돼가는 무엇인가가 이렇게 돼가는 과정, 그 결과를 보통 우리가 뭐뭐화라고 부르죠. 뭐 인구의 노령화, 네, 인구의 뭐 노령화 이런 느낌으로 유리화, 특히 이제 분모의 유리화. 중요한 건 단어가 분모 그러면 유리합니다.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과정 혹은 그 결과 이게 분모 유리화예요. 왜 저런 걸 해야 되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걸 하고 있는 건지 아직 안 배워서 모르겠죠. 한번 읽어보면 분수의 분모가 근호, 루트를 포함한 무리수일 때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해서 분모를 유리수로 바꾸는 행동, 이 행동을 유리화라고 부른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루트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근데 분수에 보면 이 분모값이 무리수죠. 루트 2라는 무리수입니다. 이게 일단 유리수는 아니잖아. 유리수가 되려면 루트 없이 표현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일단 답을 먼저 써드릴게요. 하는 방법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얘를 유리화를 하게 되면 2분의 루트 2라는 값이 나오고 알고 보면 두 수는 똑같은 숫자입니다. 같은 크기, 같은 크기의 같은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리화하기 되기 전, 얘는 유리화된 후라는 뜻인데 왜 근데 우리가 굳이 유리화라는 거를 왜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유는 이런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바꾸라는 뜻이에요. 바꾸는 법은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 그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설명하자면, 굳이 설명하자면 1 나누기 루트 1을 말하죠. 이걸 분수로 표현한, 저 분수로 표현된 걸 나눗셈 표현하면, 그럼 이 숫자는 1 나누기 대략 1.414 이렇게 되는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1 나누기 1.414 하면 이게 d가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가 이 d 숫자가 복잡하다 보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얼마가 될지를 쉽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겁니다. 꾸역꾸역은 모르겠지만 이게 대충 얼마가 되는 거지? 약간 모호한 값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유리화를 거치고 나면 루트 2 나누기 2가 되고 루트 2는 1.414 어차피 얘도 순환하지 않은 무한수죠. 걔를 2로 나누면 대략적 크기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 약간 0.7보다 큰 숫자인데 숫자의 크기를 가늠하기가 유리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분모의 무리수가 있는 경우는 유리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분모의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꿉니다. 그럼 바꾸는 거는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면 아주 단순합니다. 루트 2분의 1 유리화를 합니다.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겠다는 얘기는 루트를 지우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루트를 지우겠다니까 또 그래요? 루트를 지우면 되죠 뭐. 정신 나갔어?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 같은 수가 아니잖아. 있던 루트를 그냥 지우라는 게 아니고 지워지는 효과를 보게 만들려면 여기다 뭘 곱하면 돼요? 같은 루트를 한 번 더 곱하시면 됩니다. 분모에 루트 1을 곱하면 분자도 루트 1을 곱해야 이 분수의 값은 변함이 없겠죠. 근데 이렇게 곱했던 이유가 뭐냐면 분모에 같은 루트를 두 번 곱했더니 루트 2가 제곱이 되죠. 분자는 1 곱하기 루트 2, 루트 2가 됩니다. 배웠네요. 제곱 루트 지워주고 안에 있는 2가 바깥으로 나왔죠.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 2분의 1과 루트 2분의 1과 2분의 루트 2는 서로 같은 값이고 앞으로는 분모의 무리수가 보이는 이런 분수값은 이렇게 분모의 유리화를 거쳐서 분모를 유리수로 변형해 줍니다.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2루트 3분의 5 분모의 무리수가 보이는데요? 루트가 보이죠? 그럼 이거 어떻게 유리화하죠? 그럼 이런 경우는 분모가 2루트 3이니까 2루트 3을 두 번 곱하는 건가요? 아니면 루트 3만 두 번 곱하는 건가요? 루트 3만 두 번 곱하면 됩니다. 분모를 똑같은 거 두 번 곱한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우리는 분모의 유리화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분모에 있는 무리수를 루트 없는 유리수로 바꾸겠다는 건데 얘는 원래 유리수잖아. 굳이 유리수를 바꿀 필요는 없잖아요. 괜히 숫자 두 번 곱하면 계산만 복잡해져. 루트만 반복적으로 두 번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계산상 2 곱하기 루트 3의 제곱 분의 5 루트 3 2 곱하기 3분의 5 루트 3 따라서 6분의 5 루트 3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거 그냥 분수의 특징이잖아. 3분의 2x 하면 이렇게 써도 되지만 3분의 2x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위의 특징은 분모와 분자가 완벽히 나눠져 있는 상태고 아래의 특징은 개수와 문자를 잘 분리해서 쓴 상태지. 얘도 그래. 분모와 분자를 잘 나누어 쓴 상태라면 위쪽 게 보기 편한 거고 유리수와 무리수를 분리해 쓴 거라면 아래쪽 게 좀 더 보기 편한 겁니다. 어느 쪽이든 둘 다 답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간단하게 밑에 있는 문제니까요. 이런 거 하나 풀어본다면 이런 것들도 유리화를 선생님 머리가 복잡해요. 하나가 아니고 막 곱셈 나눗셈 있기 때문에 이거 풀이는 여러 개입니다. 지금 쉽게 생각나는 거 다 3개씩 되는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이게 1이라는 게 루트 1 아닌가요? 그쵸? 1은 제곱해서 어차피 1이니까. 그럼 얘는 루트 30분의 1 곱하기 루트 12 나누기 루트 8이니까 이거 한꺼번에 다 모으면 안 됩니까? 30분의 1 곱하기 12 나누기 8 나누기 8은 곱하기 8분의 1이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약분 여기 2로 약분하면 4로 약분하면 2 여기는 3 약분하면 여기 10 했더니 루트 20분의 1이 돼요.
그냥 루트 20분의 루트 1이고 루트 1은 1이니까 20만 유리화를 하면 되겠죠. 근데 20을 그냥 유리화하려니까 좀 그래. 왜 그러냐면 얘는 다 무리수가 아니거든. 루트 20은 2의 제곱 곱하기 5, 4 곱하기 5예요. 근데 4가 2의 제곱이잖아? 이게 바깥으로 나와요. 2 루트 5로 바깥으로 나오고 분의 1이 되고 유리화를 하려면 여기 루트 5만 곱하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면 2 곱하기 루트 5의 제곱 5분의 루트 5. 그래서 유리화 결과는 10분의 루트 5.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 제가 여기서 제곱수가 있는 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정도는 생각했다 칩시다. 루트 20분의 루트 1이 1이니까 저는 그냥 루트 20을 직접 곱했습니다. 분모에는 무리수를 바꾸려고요. 됩니다. 돼요. 루트 20이 두 번 곱해지면 20이 되고 분자는 루트 20인데 여기서 이제 루트 20에서 루트 20 왠지 의심스러운데? 여기 짝수인데 숫자 좀 비교적 큰 편이야? 혹시 제곱수를 끼고 있나? 해서 봤더니 20이 이렇게 되고 얘는 2의 제곱 곱하기 5라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5 2가 바깥으로 나오겠네? 20분의 2 루트 5가 되고 이게 약분이 되면 이 답이 나와요. 이래나 저래나 답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놓치지만 않으면 돼. 루트 20의 제곱수를 끼고 있다는 것 정도? 그런 걸 놓치지 않으시면 되고, 혹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어차피 얘가 좀 문제 아닌가요? 분모에 무리수가 있는데 쟤를 유리화하고 싶습니다. 유리화하세요. 그럼 루트 30은 제곱수가 없으므로 그냥 직접 루트 30을 곱합니다. 루트 12 나누기 루트 8 한 다음에 30분의 루트 30 이렇게 만들어요. 곱하기 루트 12를 잘 보니까 루트 12는 루트 안에 4 곱하기 3으로 표현되고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3이네? 그렇죠? 얘는 2루트 3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네. 2루트 3 나누기 루트 8은 루트 안에 2가 몇 번 곱해주죠? 3번이에요. 근데 3번은 필요 없어. 우리는 2번이 필요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2. 그럼 얘는 제곱 루트 없어지고 2가 바깥으로 나가고 얘는 못 나가니까 2루트 2가 남을 겁니다. 그래서 2루트 2를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분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약분하면 얘가 15가 남고요. 됐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약분하셔도 됩니다. 그냥 쓸게요. 일단 다 써놓고 이렇게 하고 곱하기 2루트 3 곱하기 얘를 2루트 2분의 1 이렇게 맞니? 약분 이렇게 지워지고요. 여기는 루트 2랑 여기는 루트 30이 약분돼요. 대신 약분하면 2와 30을 약분하면 15인데 그냥 15 아니고 루트 15인 거죠. 그러면 남는 게 30분의 얘랑 곱한 게 남았어요. 루트 45가 남아요. 근데 30분의 45는 다시 루트 45는 9 곱하기 5예요. 5구 45. 근데 9가 3의 제곱이잖아? 루트 3의 제곱 곱하기 5. 그럼 제곱 있는 3은 바깥으로 빠져나오고 얘는 못 빠져나가니까 3루트가 나와요. 약분하면 10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그러니까 풀이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선생님 풀이를 그냥 대충 한 2개로 보여드렸는데 3개도 만들 수 있고 4개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어요. 풀이법은. 이해되시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더 효율적인 건지는 본인이 자꾸 연습하다 보면 좀 더 좋은 방법을 찾아내기 마련이고, 뭐 누군가는 이게 더 쉬운데 누구나 저게 더 쉬울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합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잘 안 들려서. 성인이요? 네, 어느 정도 성인을 말씀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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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학을. 네. 네네. 아, 네, 뭐, 뜻만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어쨌든 지금 학원에 수업하는 수업 자체가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마음만 있고 뜻만 있고 열심히 한다는 가정하고 또 그렇다면 뭐 수업은 가능하긴 한데 이게 근데 저 혼자 결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보통 이제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상담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예전에 뭐 죄송스럽습니다만 예전에 저희가 성인을 몇 번 가르쳤다가 본인의 개인 스케줄이라든지 하시는 일 때문에 수업을 하는 도중에 그냥 그만두시는 경우가 여러 번 있어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그냥 성인은 웬만하면 뭐 빼고 그냥 학생들 위주로 이제 수업을 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글쎄 한번 학원에 한번 방문하셔서 간단하게 저희랑 좀 상담을 좀 나눠보시고 또 오늘은 근데 저희가 수업 지금 바로 오신다고요? 그럼 대기 혹시 어디시죠? 그러면 네 그럼 바로 저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바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네.